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은행 안을 갈랐습니다. 27살 이수빈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어요.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50대 후반의 여자가 수빈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그 옆에는 은행 지점장이 팔짱을 낀 채 냉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 직원이 맞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 20명이 넘게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심지어 수빈의 후배 직원마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어요.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수빈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거기까지.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어요.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눈이 가해자를 쏘아봤어요.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은행 직원 수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시작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서울 강남의 동진그룹 본사 42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대한민국 7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심장부였어요. 정명숙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예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 짧은 단발머리가 단정했어요. 12년 전 남편을 잃은 뒤 홀로 그룹을 이끌어온 그녀는 금융계에서 강철의 대모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회장님, 최준혁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실장 오세라가 조용히 알렸어요. 문이 열리고 33살의 최준혁이 들어왔습니다. 187cm의 큰 키에 단정한 외모.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동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 회사 일에는 당당했던 아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교제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를 사귀는구나. 33이나 되어서 처음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누구니?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 창구 직원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 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동안 재벌가와 정치인 집안에서 수없이 선을 보자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던 아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만났니? 10개월 전이었어요. 은행 업무 점검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준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폐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여직원이 로비에 남아있더라고요. 치매 걸린 할아버지 한 분이 집을 못 찾고 헤매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퇴근했는데 그녀는 퇴근도 안 하고 1시간 넘게 곁을 지키며 가족을 수소문했어요. 명숙이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결국 손녀분을 찾아서 연락했고 할아버지가 떠나실 때 손을 꼭 잡아드리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 아이는 내 신분을 아니? 몰라요. 그냥 은행 본점 과장인 줄 알고 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명숙은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이미 깊이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수빈입니다. 27살이에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어떤 아이인지.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이수빈이 출근 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보호자분, 다음 주까지 항암 치료비 600만 원 납부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치료 일정 조정해야 합니다. 수빈의 손이 떨렸어요. 6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통장 앱을 확인했어요. 240만 원. 남동생 등록금 80만 원 보내면 160만 원. 600만 원까지 44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수빈은 차가운 세면대를 붙잡고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병실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수빈아, 왔구나. 출근 전이지? 안 와도 되는데.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수빈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빈아,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다. 내가 증권사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엄마 때문에 다 포기하고. 엄마, 그 얘기 왜 또 해요? 저 지금 일 좋아해요. 진짜로. 수빈이 억지로 웃었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왜 미안해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병실을 나서자마자 복도 끝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엄마가 걱정하는데. 점심시간. 은행 근처 편의점. 수빈이 1,2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직원이 지나가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빈아, 또 삼각김밥이야? 밥 좀 제대로 먹어. 괜찮아. 이거 맛있어. 아, 그리고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너 CFA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하면서 왜 창구에 있어? 증권사 가면 연봉 2배는 받잖아. 그냥 현장이 좋아서. 고객 직접 만나는 게 재밌어. 동기가 자리를 떴어요. 수빈 혼자 남았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어요. 240만 원. 아까랑 똑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서수빈 씨, 지점장실로 와주세요.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화요일 오후 2시. 정명숙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번호표를 뽑았어요. 비서실장 세라도 캐주얼한 복장으로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저쪽입니다. 세라가 조용히 가리킨 곳에 이수빈이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수빈은 환한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대기석에 자리를 잡고 수빈을 지켜봤어요. 창구 앞에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들고 헤매고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 칸에 성함 쓰시고요. 이쪽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돼요. 수빈이 노인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노인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잠시 후 양복을 입은 일본인 사업가가 들어왔어요. 통역 없이 혼자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건넸어요. 이라시아이마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업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빈은 복잡한 외화 송금 절차를 척척 설명했어요. 명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라야, 저 아이 정말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가능합니다. CFA 자격증도 있고요. 그런 아이가 왜 창구에 있는 거야? 그때 40대 후반의 남자가 수빈에게 다가갔어요. 지점장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였어요. 수빈 씨, 오늘도 예쁘네. 김태호가 수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점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수빈이 몸을 빼려 했지만 김태호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뭐가 곤란해요? 저녁에 시간 있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김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빈 씨, 이번 달 실적 많이 부족하던데. 정규직 전환 심사 다음 주야. 똑똑하게 행동해. 협박을 남기고 김태호가 떠났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참았어요. 명숙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세라야. 저 남자 이름이 뭐야? 김태호입니다. 이지점 지점장이에요. 본점 강민재 부지점장의 처남이고요. 저런 쓰레기가 지점장이라고? 수요일, 명숙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빈을 지켜봤어요. 김태호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서너 번씩 창구를 지나가며 수빈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깨를 툭 치거나 허리에 손을 대거나 귓가에 대고 속삭이거나 매번 수빈은 몸을 피했지만 김태호는 집요했습니다. 수빈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수빈이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요일 오후 수빈이 서류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태호가 갑자기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수빈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지점장님 근무 중입니다. 김태호가 수빈을 벽 쪽으로 몰았어요. 수빈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왜 자꾸 피해요? 나한테 잘 보이면 정규직 전환, 승진, 다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김태호가 비웃었어요. 실력? 여기서 실력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줄을 잘 서는 거야. 다행히 다른 직원이 지나가면서 김태호가 물러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휴게실, 수빈이 후배 박혜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신고하면 안 돼요? 이건 성희롱이잖아요. 수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어? 작년에 박 선배가 신고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일주일 만에 지방 발령. 공식 사유는 인사조정이었어.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참기만 하면 참을 수밖에 없어. 엄마 치료비 다음 주까지 600만 원 내야 해. 혜진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뭐든 도와줄게요. 수빈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수빈의 원룸 어두운 방에서 수빈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32만 원. 보너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한 거짓말이었어요. 수빈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토요일 오전 11시. 수빈의 퇴근 1시간 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준혁이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어요. 수빈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대기석에는 명숙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노경자. 비싼 옷을 입었지만 표정이 험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대기 중인 고객을 밀치며 창구로 직행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교단에서 30년을 섰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노경자가 수빈 앞 창구에 섰습니다. 통장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거 금리 왜 이렇게 낮아? 다시 확인해봐. 수빈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기준금리가 낮아서 모든 은행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말대꾸야? 내가 교단에서 30년을 섰는데 이런 무성의한 대답을 들어야 해? 김태호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객님? 이 직원이 버릇이 없어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김태호가 수빈을 노려봤어요. 수빈 씨,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김태호가 수빈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정규직 전환 심사 월요일이야. 무릎 안 꿇으면 넌 끝이야. 어머니 입원해 계신 병원. 우리 은행 주거래처야. 내가 한마디 하면 치료 일정 조정될 수도 있어. 알지?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결국 수빈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고객 20명이 넘게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후배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옆에 있을게요라고 했던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게 사과하는 자세야? 고개를 숙여. 노경자가 수빈의 머리를 누르려 했어요. 수빈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것 봐. 선생 앞에서도 버릇없이 굴었겠네. 요즘 젊은 것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 찰싹. 노경자의 손바닥이 수빈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빈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노경자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어요.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수빈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노경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어요.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명숙. 6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노경자가 손목을 빼려 했지만 명숙의 악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교단에서 30년이요? 학생 때리던 버릇이 아직도 안 고쳐졌나 보네. 뭐, 인연이 어디서? 노경자가 다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숙이 그 손목도 잡았어요. 또 때리게? 한 번 맞아서 모자랐어? 명숙이 노경자를 밀어내고 바닥에 쓰러진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수빈의 부은 뺨을 살폈어요.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김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건 내부 문제니까 신경 끄시고. 내부 문제? 직원이 맞는 게 내부 문제야? 명숙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했어요. 나야.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으로 와. 은행장도 데리고. 20분 줄게. 20분 후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맨 앞에 60대 남자. 한빛은행 이정우 은행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본점 임원 10명이 따랐어요. 그들은 명숙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은행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경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회장님? 동진그룹 정명숙 회장? 저 아줌마가 우리 은행 최대 주주? 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김태호, 넌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한 번만. 한 번? 세라야, 명단 불러.
비서실장 세라가 태블릿을 보며 읽었어요. 김미나, 박서현, 이유진, 최아름, 그리고 이수빈. 총 5명입니다. 5명이나 괴롭혔어. 전부 보상하고 형사 고발 준비해. 명숙이 노경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노경자 씨, 남편이 동진그룹 2차 협력업체 상무시죠? 거래 끊을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사과할래요? 노경자가 수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 수빈에게 시켰던 그 자세 그대로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경자가 바닥에 엎드려 수빈에게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명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빈아, 용서는 내 마음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수빈에게 달려갔어요. 수빈아, 괜찮아? 뺨이 왜 이래? 수빈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지금 어머니라고 했어요? 준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은행 과장이 아니야. 동진그룹 금융부문 총괄 전무야. 그리고 이분은 내 어머니, 동진그룹 정명숙 회장님이야. 은행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 창구 직원이 동진그룹 후계자 여자친구야? 대박. 드라마 같다. 수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 평범한 은행원인 줄 알았는데 왜 숨겼어요? 부담 줄까봐.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어. 명숙이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놀랐지? 사실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야. 8개월 전부터 널 지켜봤어. 치매 노인 지켜주던 모습도 봤고 일본 사업가 응대하는 것도 봤어. 명숙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확신했어. 우리 아들이 왜 널 선택했는지.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혁이 은행 한가운데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수빈 씨는 제 약혼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명숙이 김태호를 불렀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저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수빈한테 시켰던 거 그대로. 김태호가 수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수빈이 노경자를 바라봤어요. 교단에서 30년 서셨다면서요. 그동안 학생들한테도 이러셨어요? 노경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누구한테든. 수빈이 준혁의 품에 안겼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웨딩홀에 하객들이 가득 찼어요. 버질로드 끝에서 수빈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빈이 눈부셨어요. 엄마, 떨려요. 나도 떨린다, 딸아. 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명숙이 국내 최고 의료진을 붙여줬고 치료와 회복을 전부 책임졌습니다. 지금은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우리 딸,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엄마가 건강해져서 더 좋아요.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와 딸이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단상에서 준혁이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앞자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2년 후 국제금융포럼이었습니다. 수빈이 단상에 올랐어요. 동진금융투자 자산관리본부 이수빈 이사.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15개국에서 온 금융인 500명이 객석을 채웠어요. 수빈이 영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어, 중국어로 각국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어요. 객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의 자산 뒤에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객석 맨 앞줄에서 명숙과 준혁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빈의 사무실로 누군가 찾아왔어요. 박혜진이었습니다. 언니, 아니, 이사님. 혜진이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와, 혜진아. 혜진이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잖아. 언니는 저한테 옆에 있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빈이 일어나 혜진을 안아줬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3년 후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이었습니다. 수빈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업무 협의차 방문한 거였습니다. 그때 창구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야,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말대꾸야? 중년 남자가 신임 여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수빈이 성큼 다가갔습니다. 잠깐요. 수빈이 신입 직원 앞에 섰어요. 3년 전 명숙이 자신을 위해 나섰던 것처럼 저는 동진금융투자 이수빈 이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가 결국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수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은행 로비 한쪽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이 원칙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돌고 돕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